1852년 11월 3일 황실이 위치한 교토의 한 산실에서 히로노미야 오사히토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그의 친부는 일본의 제121대 천황인 고메이 천황으로 당시까지 과거에 에도 막부가 세워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에 그 역시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감이 너무 적었고 막부에선 정의대장군직을 맡은 쇼군의 주도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오사히토는 이러한 상황에서 황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노력했고 쿠로훈의 사건이 터지고 점차 천황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황실과 막부의 갈등이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친 오사히토가 천연두로 향년 3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는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천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치노미야 무츠히토 일본 제국의 첫 번째 천황인 메이지 덴노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심했는데 더욱이 그의 얼굴은 어린 시절 천연두의 흔적으로 깔끔하지 못했고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주걱턱으로 인한 콤플렉스도 심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때문에 의외로 서양 문물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황실 주도 개합파들이 어리고 소극적인 천황을 데리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생각했으나 고메이 천황 생전에 사카모토 료마에 의해 대정봉환까지의 계획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왔고 각번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내전과 여러 전투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며 막부군은 사초 동맹 이후 근대화한 조슈번에게 참패를 거듭했으며 이로 인해 막부는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힘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적으로는 쌀값 상승에 의한 민중봉기 등의 악재가 겹쳤으며 이 와중에 당시 쇼군이던 도쿠가와 이에무치마저 병으로 사망하여 막부의 모든 일들이 꼬이며 점차 신정부군의 큰 그림이 성공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정의대장군직의 후임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재임하게 되고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토대로 애매하게 당대 상황을 만들어 막부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수를 두었고 이는 당대 사스마번 등의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요시노부는 의회에 막부 세력을 심어놓으며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사스마번은 오와리번, 토사번, 후쿠이번, 히로시마번을 동원해 교토 황궁을 포위하고 어린 천황으로 하여금 황정 복구령을 내리게 하여 신정부 수립을 선언합니다. 무츠히토는 너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사스마번은 신정부가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해 나아가기를 원했고 본인 역시 이들과 한 배를 타 이 도박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1868년 1월 3일 무츠히토는 왕정복구 대호령을 발표했고 동시에 요시노부에 대해 관직의 박탈과 함께 영지를 반납하라는 선언이 내려졌고 막부 세력은 보신전쟁을 일으켜 저항했으나 신정부군에게 패배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가 갈고 닦았던 근대화라는 시대를 막부에 의해 차별받으며 살아오던 각 번들과 함께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무츠히토는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의 천황으로 즉위한 이후 심한 대인기피증에도 나름대로 역할 수행을 하며 근대정부 수립을 도왔으며 이후 입헌군주제가 정식으로 수립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하게 되며 현재의 일본 정치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또 덕치 개념을 이용해 순행 중 재해를 입었거나 빈궁한 사람들을 볼 경우 금전을 하사하거나 노인, 효자를 표창하여 국민들이 신체제에 순응하게끔 했으며 서양식 군복에 칼을 차고 주걱턱을 가리기 위해 수염을 기른 본인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전국에 유포하였습니다. 덕분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천황이 주권자이자 신성 불가침한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결과적으로 천황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무츠히토는 천황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만 정치에 관여하였고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서양 문물에 관심을 시작하여 특히 양식에 푹 빠지게 되어 고기를 자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채소를 아스파라거스를 제외하고 거의 먹지 않았고 거기에 빵과 커피, 와인을 곁들이는 서양식 생활을 주로 했고 여기에 술과 달콤한 화과자와 양과자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매일 빠짐없이 먹기까지 하는데 운동은 승마를 제외하면 거의 하지 않아서 말년으로 갈수록 비만이 심해지고 그로 인한 당뇨까지 앓게 됩니다. 이후 위장염과 신장염까지 겹쳐 고생하던 중 1912년 7월 29일 22시 34분 당뇨가 악화된 요독증 때문에 학년 54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역삭 속으로 사라지며 기존의 일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던 메이지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메이지 천황은 처음에 소극적이고 마냥 서양 문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엔 새로운 시대를 가고자 하는 자들이 본의를 원했고 스스로도 가고자 하는 길을 똑같이 선택하게 되며 스스로의 태도를 서서히 바꾸고 노력하며 신정부를 위한 역할 수행을 나름대로 잘 하였고, 이로 인해 천황의 권위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근대 정부를 수립하는데 흥국로를 하게 되면서 일본 근대사 가장 뛰어난 명군으로 평가받으며 일본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